금속 배터리를 얘기했었죠. 금속 배터리가 이제 절연 구조를 가진 금속 배터리가 될 수도 있고, 절연 구조를 가지지 않는 금속 배터리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몇 겹은 절연 구조를 가지지 않고, 몇 겹은 절연 구조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교차로 만드셔도 돼요. 방식은 서로 두께가 틀린 금속의 배터리입니다. 이게 여러 겹으로 하셔도 되고, 한 장이 매우 미세하게 얇을 수도 있습니다. 한 장 한 장이. 그것을 수백 겹으로 겹쳐갖고 배터리 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태양전지를 하실 때는 얇은 쪽이 앞으로 가고요. 검은색을 칠해야 되고, 그래서 태양전지로서 사용할 수 있고, 콘덴서겸 배터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은 구조로 슈퍼 다이오드로 사용할 수 있으며, 얇은 쪽에서 두꺼운 쪽으로 방향이 전류가 흐릅니다. 작은 사이즈로 대중소에 쓰면 소에서 대 쪽으로 흐릅니다. 전류는 그걸로 슈퍼 다이오드 만들 수 있습니다. 전기를 끊었다가 연결했다 하면 그런 이렇게 똑같은 사이즈를 할지라도 여러 겹을 하시면 그걸로 트랜지스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전류가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제방식을 사용하셔야 될 겁니다. 이건 이제 저는 이런 셀로 전원 공급기를 여러 개를 해서 이렇게 서로 굵기가 틀린 전기선의 구조를 가지고 부품에 필요한 만큼 전류량을 보냅니다. 그 방법은 하나의 전기 로맥스 4.0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해하기 쉬우라고. 실제로는 로맥스가 나가지는 않습니다. 로맥스 4.0을 한 줄기로 나갔다면 두 줄기, 세 줄기로 업 시켜주는 이런 구조죠. 그것을 다시 두 줄기로 다시 감소시켜줘. 이런 걸로 해서 변압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변압기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전원을 공급할 때 이렇게 변압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굵기라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중폭을 시켜주거나 어떻게 세 개로 감소시켜나 해서 중폭과 감소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의 루맥스 4.0에서 두꺼운 전기 구리선으로 들어가는 구조도 재구성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같은 두께를 여러 개를 중폭시키는 게 더 낫습니다. 이는 도로로 얘기를 하자면 8차선으로 확장을 했을지라도 무질서하게 들어가면은 그렇죠. 어지럽게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두꺼운 전기선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두꺼운 전기선도 해도 됩니다만은 이렇게 인위적으로 같은 두께를 여러 개로 하시는 게 더 낫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곧 모터에 감아놓습니다. 감아놓으면 이전보다는 더 강력하게 모터에 들어가기 직전에 전기선은 두꺼운 여러 개의 중폭 구조를 가진 한 개의 로맥스 4.0이라 그러면 그거를 몇 개로 중폭시켜 놓은 그런 구조가 돼야 됩니다. 아니면 그 전에 구리선 주리 전기선보다 더 두꺼운 구리선으로 처리하든지 해서 충분한 용량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터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입니다. 모터 바로 직전이 두꺼운 구리선이 증압이 돼야 된다는 거죠. 또는 여러 군데에서 한 군데에서뿐만 아니라 두 군데 또는 세 군데에서 전류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병렬 구조인데 한 군데에서 한 군데씩 100씩 들어온다고 합시다. 그러면 300을 수용해야 되니까 전선의 굵기는 300에서 400 정도 되게 4개를 설치하셔야 되죠. 이런 식으로 병렬 구조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리튬이온 배터리에서도 제가 직렬과 병렬을 같이 쓰는 방식을 얘기했는데, 직렬로 이렇게 연결은 하나하나 현재 있는 배터리를 한 8개 정도로 분할을 해서 작은 배터리를 만들고 격벽 처리를 해서 보관하고, 하나하나 이렇게 온도를 감지해서 이상 신호를 하면 즉시 가동을 멈추거나 수리센터를 갈 수 있도록 비상 경고등 시스템을 만들자. 온도 변화를 따라서 과열을 해가지고 이렇게 배터리 이상이 생기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죠? 8개다 그러면 한꺼번에 이렇게 골고루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각각 전원 공급기를 따로 갖고 있어서 저는 슈퍼 카패시터하고 이런 배터리가 결합한 구조를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이제 제 금속 배터리가 더 낫습니다. 각각 이렇게 연결을 해서 동시에 충전과 방전을 하는 구조, 또는 전력을 세게 가져갈 때는 2개나 3개를 묶음으로 해서 받아들이고, 그 수용 구조가 똑같이 직렬처럼 전선 한 개로서 100밖에 못 들어온다면 2개로 받아도 소용없는 거죠.
두 군데서 받으면 더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나라 과학기술로 보면 병렬 방식도 그 직렬 방식하고 똑같은 게 말이 안 돼요. 일종의 과학적인 사기를 치는 건데 전선 수용 구조가 두 개가 돼야 됩니다. 200이 돼야 되는 이 두 개 100씩 들어온다 가정했을 때 200이 돼야 되는 세 개 들어오면 300이 돼야 되겠죠. 아니면 이렇게 두껍게 전선을 처리하거나 이렇게 아니면 같은 두께라면 이것을 이렇게 여러 개로 처리해서 질서 있게 처리해 줍니다. 수용 구조가 받아들일 만큼 충분해야지 많은 전력이 들어옵니다. 모터에 들어갈 때 모터에 들어갈 때도 이렇게 충분한 전력이 들어가야지 모터가 팽팽팽 들어갑니다. 모터에 감겨 있는 구리선도 모터에 있는 감겨 있는 구리선도 그만큼 충분한 두께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기존보다는 가장 약한 구리선도 전체 전력이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타지 않을 정도로 강하게 그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정적인 방식의 전기 배선 방식이고요. 그럼 동적인 방식은 뭐냐? 하나의 구리선에서 세 개로 중폭을 했다고 합시다. 중폭군에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거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펄스로 이렇게 파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레이저 빛도 똑같습니다. 레이저 광소미에서도 이렇게 하나에서 세 개로 중폭할 때 서로 틀린 구리선 광소미선을 해놓으면 이것도 펄스로 이렇게 파장으로 움직이. 이 기술 구조가 제 기술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는 하나의 이렇게 광선면선에서 두 개로 세 개로 중폭 똑같은 사이로 중폭해서 중폭하고 감소하는 구조를 만드시면 이것도 제기술 구조에 해당한다고 제가 계속 구리선도 되고 광선면선도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 기술 구조는 제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동축 케이블 같은 데도 현재보다 얇게 뽑으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현재보다 얇게 뽑으시면 현재보다 얇으면 무조건 제구조입니다. 신호선은 얇고 전기선은 발열 때문에 두껍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 기술 구조를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신호선은 현재보다 광선미터보다 더 머리카락보다 가늘게 실을 만들으셔도 신호는 갑니다. 아크릴관이나 아니면은 아크릴관으로 이렇게 넣을 수도 있겠죠. 아크릴관이나 아니면 그쪽에 합성섬유 중에 나일론관 이렇게 타셔도 되고요. 그 안에다 유리석용 코팅제를 같이 섞어갖고 이 석용관 섞어가지고 이런 관들을 만들자. 또는 내부 안에도 유리석용 코팅제, 우리방수제를 섞어서 이제 만들 때 안에다 칠해주면은 일종의 절연 구조가 돼갖고 훨씬 더 튼튼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현재보다 지금 한 개 들어가는 선에 5개든 더 들어갈 수 있어요. 아주 얇게 처리해서 뭐 10개까지도 만들 수 있습니다. 10개까지도 지금 현재 케이블선에 그럼 회사로서는 엄청난 경제적인 이득이죠. 이런 방식은 제 기술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얇게 뽑아놔도 신호는 굉장히 빠르게 갑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광소미선을 광소미선으로 다 대체할 필요는 없으나 필요하면 뭐 대체하겠죠. 이제 구리선을 아주 폐기할 필요는 없다. 동축 케이블을. 그래서 하나의 동축 케이블 이렇게 아주 머리카락보다 더 얇게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일단 끊어지지만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코팅 처리를 뭡니까? 구리선에 뭐라 그럴까? 구리선 자체에도 이렇게 동축 케이블 자체에도 유리석용 코팅제로 코팅해 놓을 수 있습니다. 또는 오류 방수대까지 포함해서도 하실 수 있어요. 이 기술 구조는 제 기술 일종의 절연 구조를 그 안에서 이루는 거죠. 이런 기술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 뭐 전기선, 구리선 자체에다가 코팅 구조를 갖는 것 이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광섬유선 같은 것도 하나에서 몇 개로 중폭되는 것 또는 동축해를 이렇게 굉장히 얇게 뽑아낸 것을 하나, 둘, 세 개, 네 개로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두께라면 중폭했다 감소하는 이런 전기선 구조도 제기술 구조에 해당하고 이것도 서로 굵기가 틀리게 만들어서 이게 신호를 중폭하고 낮추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 구조도 제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광섬유도 똑같습니다. 광섬유도 이런 방식을 만드시면 제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모터에 들어갔든지 신호를 이렇게 전기선이다 그러면 구리선은 로맥 4.0이면 그거를 두 개나 세 개로 분할했다가 다시 두 개나 한 개로 합해주는 이런 기이한 구조도 일종의 전기를 중폭시키는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용하는 구조는 전기를 갖다 수용할 때는 여러 군데서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수용할 수 있게 충분하게 전기선, 구리선이 두껍거나 하나 로맥 4.0이다 그러면 최소한 그렇죠 3개, 4개 이렇게 중폭을 해야 돼. 그래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은
서로 두께가 틀린 굵기가 틀린 구리선의 결합이죠. 차이가 있게 하는 것. 똑같은 구리선이면 이것도 강력합니다. 그러 더 강력한 방식은 서로 굵기를 틀리게 만들어요. 가장 약한 구리선도 발열을 견딜 수 있도록 두꺼워야 되고요. 왔다 갔다 이런 파장식으로 됩니다. 같은 구리선을 배치해도 파장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보단 덜하죠. 이 두 가지 다, 이건 하나는 정적인, 같은 두께는 정적인 방식, 하나는 틀린 두께는 동적인 방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다 강력함. 이런 방식으로 전기선을 모터에 들어가기 직전에 전기선을 또는 모터에도 그런 식으로 감아놓을 수 있습니다. 굵기가 똑같은 것을 감아놓을 수도 있지만 굵기가 틀린 걸 감아놨을 때 더 강력하게 움직입니다. 이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그 모터에 서로 굵기가 틀린, 두께가 틀린 연구 자석을 넣으셨을 때 여러 개의 결합으로 넣으시면 그때 이게 굉장히 강력하게, 이 연구 자석이 이제 그 여러 겹으로 했을 때 굉장히 강력하게 움직인다는 거죠. 또는 사이사이에 작은 대중소사 이렇게 서로 사이즈가 틀리게 연구 자석을 배치해도 그 방식도 더 강력합니다. 이 방식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의 묶음, 하나가 아니라 둘, 셋, 넷, 다섯, 여섯. 기존의 이동통신에서도 묶음 배송으로 두 개에서 똑같은 전파를 두 개로 해서 묶음 배송으로 해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또 틀린 게, 이건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의 묶음이고 서로 같은 파형이라 할지라도 일정 거리를 두면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같은 파형이라도 그렇게 해서 약간 거리를 떨어져서 송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서로 두께가 틀린,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에 2개나 3개, 10개, 100개도 상관없어요. 솔직히 하면 아주 약한, 서로 이렇게 약한 영상 촬영식으로 할 때는 100개, 1000개도 쏠 수 있어요. 꼭 브루피에과는 없지만 그냥 대중서 섞어가지고 전파를 갖다 각각 거리를 떨어져서 촬영 방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레이더 소자 방식으로 서로 굵기가 파형이 틀린 전파 여러 개 묶으면 거리가 좀 더 멀리 가고 또 강력하게 적을 공격하거나 통신 구조로 사용했을 때는 통신 구조로 전기 무선 전송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 여러 개 묶음, 그것은 2개, 3개, 4개. 그렇죠. 어떤 파형을 썼고 어떤 파형을 어떻게 썼는지 알 수 없는 비밀 조합입니다. 비밀 통신할 때도 좋고, 그 중에 하나는 만약 드론과의 통신이다. 드론 50개 조종한다 그러면 각각 드론의 인식 코드와 비밀번호로서 일종의 암고죠. 군대식이라면 맞아야지 그 드론을 수정할 수 있는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각 전파에 각각 다른 정보들을 각각 보낼 수 있다. 이것도 제 기술 구조입니다.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에 여러 개 묶음을 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각 전파마다 4개를 보냈다 그러면 하나는 그냥 암구 비밀번호, 나머지 3개는 그렇죠. 이렇게 3개는 또 다른 정보들을 각각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거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 스스로 독창적인 기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은 평균한다는 하는 그런 이론을 따라서 나온 것이고, 이거는 또 어디서 나오냐면 선풍기의 사이즈, 프로펠러도 잠수합니다. 선풍기다, 프로펠러 가진 모든 부분들, 또 하나의 드론도 하나의 회전축에 여러 개를 돌릴 수 있으며 2개나 3개나 뭐 많이 돌리죠. 똑같은 사이즈로 돌릴 수도 있지만 서로 프로펠러 사이즈를 틀리게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 외전축에 이런 식으로 날개를 두면은 훨씬 강력한 회전이 됩니다. 이런 기술 구조는 어떤 형태가 됐든, 형태야 뭐 되지 않는 수천 가지도 있는데, 그다음에 약간 그 물 같은 거 돌릴 때는 좀 그렇죠. 이렇게 파손되지 않도록 좀 이렇게 가까이 붙여서 이렇게 해놔야 되겠죠. 오래 사용하면 이렇게 파손되면 곤란하잖아요. 이 밑쪽 부분은 좀 두껍게 만들으셔야 되고요. 거의 약간 두껍게 만들어줘요. 이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이 회전축에 서로 사이즈가 아주 미니 사이즈라도 괜찮으니까 사이즈가 틀린 이게 프로펠러 사이즈 날개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선풍기가 프로펠러 모든 비행체가 됐든 잠수함이든 모든 프로펠러 구조는 다 이게 들어가면 양수기가 됐든
진공청소기가 됐든 모든 종류의 프로펠러는 이 프로펠러 이런 회전 날개 것들은 환풍기도 그렇고 산업상의 모든 것은 제 기술군 하나의 회전 중에 여러 개의 프로펠러 돌아가는 거죠. 좀 더 이게 부딪히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 부딪히지만 안 되니까 일체화된 게 있고 일체화되지 않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아까 지금 이제 금속 배터리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금속 배터리는 이제 수백 장을 이렇게 겹쳐 놓을 수 있고요. 그중 하나하나를 절연 구조로만 만들어 놓고 연결 구조로만 있는 데만 절연을 안 해놓고 수백 장이 서로 연결해서 전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한 장 한 장은 어떻게 만들어 놓을까요? 나노 크기로도 가능하고 입자 크기로 해서 대중소 이렇게 해놓으면 서로 모두만 물론 평균하지 않은 제 원리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전기가 신호도 그렇게 움직입니다. 광섬유도 똑같이 그렇게 만들 수 있고요. 이것을 전기선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그렇죠. 신호적인 방식으로도 사용하십니다. 구리방막 반도체 구리방막에도 대중소 이렇게 뿌려놓으면 입자를 초전도성 잉크 인쇄 방식에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실 같은 데 제가 얘기해서 그것을 어떤 실이나 뭐 어떤 데에도 초전도성 잉크, 그러니까 전도성 잉크로 해가지고 대중소 입자 크기로 해놓으면 인쇄 프린팅 방식으로 전기선이 완성됩니다. 이런 방식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다시 이제 합성섬유 실로 코팅을 해서 만드시면 되니까요. 반도체 구리방막에서도 대중소 이렇게 하면 그렇죠. 회로를 그리지 않는 방식으로 그냥 뿌리는 방식으로도 전기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아니 인쇄 방식으로도 반도체 기판에다가 뭐 웨이퍼가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인쇄 방식으로 들어가셔도 아주 나노 크기로도 인쇄가 가능합니다. 이게 그러기서 대중소 이렇게 전도성 구리가 됐든 뭐가 됐든 잉크로 이렇게 해놓으면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흐릅니다. 이 방식은 제 기술 구조. 광섬유도 그렇죠. 대중소 이렇게 입력하면 그것도 전기 신호선이 흐르게 됩니다. 이 방식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광섬유선 같은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광섬유선 석영관이잖아요. 석영관 안에 또 석영실을 넣자. 그래서 그러면 또 신호가 훨씬 더 전달이 된다. 그 안을 석영관 안을 유리 코팅, 유리 석영자라든지 이런 코팅. 아까쯤에 제가 그 아크릴관 안에 그 동축 케이블 넣자 그랬죠. 동축 밑에 실보다 더 얇게 뽑을 수도 있다고. 그리고 아크릴관 안에 넣거나 또 아니면 그 나일론관. 합성 나일론은 열을 많이 견디니까 그걸 하셔도 됩니다. 뭐 또 다른 걸 섞으셔도 돼요. 이런 관 안에 넣는 거죠. 아주 미세한 관 안에. 그래서 그 안에 이제 그 안에 파손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놔야 되겠죠. 안에 이게 유리 코팅, 석유 유리 코팅 방수제가 들어가는 거 일종의 코팅 방수제는 다 돼요. 유리 석영 코팅제하고 세라믹 코팅제, 유리 방수제를 추천합니다. 코팅 방수제를 넣어서 만드시고 구리선 이렇게 신호선 자체에도 유리석영 코팅제로 코팅을 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아니면 의류 방수제로 코팅을 하시든가 해서 사실상 하나의 절연 구조를 또 만들어도 굉장히 신호가 빠르게 흐르게 됩니다. 이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코팅 방수제는 다 됩니다. 그렇지만 가장 좋은 게 이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석영 유리관, 그러니까 광섬유에서 석영 유리로 만든 유리관 안에도 석영 유리실이 있어요. 그래서 석영실로 해가지고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새로운 광섬유가 될 수 있다는. 그럼 그 안에도 유리 석영 코팅제하고 우리 방수제, 코팅 방수제, 세라믹 코팅제를 같이 코팅해 놓으면 굉장히 멀리 갑니다. 석영실에도 코팅할 수 있고 석영관에도 안쪽으로 코팅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럼 안으로 빛이 모입니다. 이런 광섬유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저는 광섬유를 아크릴 관으로 해놓고 그래서 아크릴 선으로 해가지고 아크릴은 그 유리 못지않게 빛에 투명되었습니다. 아크릴 실을 그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아주 미세하게 넣어가지고 그걸 안을 역시 똑같이 코팅제 방수제, 유리석영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 유리 방수제로 코팅을 해줍니다. 그 실에도 똑같이 해줍니다. 그럼 안쪽으로 빛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바깥으로 퍼져가지고 손실이 성전 손실일이 없습니다. 성전이 아니라 신호 손실이 별로 없게 됩니다. 또는 이걸 나일론 관으로 만들어 놓고 나일론 실을 미세하게 머리카락보다 얇게 뽑아가지고 그것을 투명 90%짜리 있어요. B2가열 그런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좀 계산한 것도 있고요.
이런 방식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펠리클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펠리클이 열을 좀 견뎌야 되니까 나일론 계통으로 좀 해도 되고 아크릴 플러스 나일론 좀 섞어가지고 하셔도 되고 아크릴이 좀 더 투명도가 나니까 아크릴 플러스 나일론을 좀 섞어서 해가서 거기다가 욕실형 유리석영 코팅제하고 세라믹 방수제, 세라믹 코팅제, 그다음에 의류 방수제 이런 것들을 섞어 갖고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열을 많이 견디게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이제 필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이렇게 실리콘이 있는데 접착제로서 이게 저가발제는 모르겠는데 뭐 다른 방식으로 하셔도 되는데 욕실형 그레이징 301을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다만 이게 온도에 좀 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테이지를 아주 낮게 가든가 안 섞어주든가 접착제로서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아니 그냥 뭐 다른 구조를 사용하셔도 되고 이런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품 자체 필리클이라는 제품 자체에 이것을 프로테이저를 욕실형 그레이징 302 실리콘을 살짝 섞어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 기술 구조는 그러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금속 배터리로 갈게요. 금속 배터리는 이제 서로 두께가 틀린 금속 배터리고 그 안을 입자극이 나노쿠키로도 가능해. 대중소 이렇게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입자 크기를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전류를 금속 소재로서 만드는 여기서 수백 장을 겹쳐도 되고 그 사이사이를 절연을 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사이사이를 열이 이제 과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절연 구조를 만들고 이렇게 딱 연결되는 통로만 연결선으로 서로 이렇게 전기선이 되는 거죠. 대중선은 왔다 갔다 전기선이 전기가 흐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만드셔가지고 연결 구조, 그 뒷장하고 연결이 돼야 돼. 그 연결 구조만은 연결시켜 놓은. 그래서 저렇게 과열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백 장을 겹쳐 놓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배터리 셀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절연 구조가 있어야지 발열 문제가 해결되니까요. 그 사이즈도 대중소 통로를 연결 구조를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도 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갖고 전기가 빨리 충전되거나 방전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통로 한 군데면 늦죠. 그렇기 때문에 수십 군데의 통로를 만들어서 할 수 있고 그것을 언오프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수백 장을 겹쳐갖고 이렇게 배터리 쓰는데 엄청난 전기가 들어갑니다. 이 기술 구조는 제 기술 구조인데 어떤 데서도 나오지 않는 기술입니다. 제 기술입니다. 평균 이런 모든 마음으로는 평균화적 원리를 따라서 이런 기술 구조 입자 크기 나노 크기로도 대중소 사이즈를 틀리게 해서 구성인데 입자 크기로 나노 입자로도 가능하더래. 만들으시면 전기가 거기서도 흐른다라는 거죠. 이런 금속 배터리를 통해서 리튬이온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을 연결해 갖고 그냥 뭐라 그럴까 슈퍼 카패시터로 쓰시든지 아니면 리튬이온 배터리 없애버리고 그냥 이거 자체를 그냥 배터리로 만들어 버려서 자동차 회전축에 어차피 자동차 회전하면 돌아가잖아요. 그죠? 전기차가 됐든 어떤 차든 휘발유차, 경유차, 수소로 직접 태워서 달리는 거, 전기차 모든 것에 해당합니다. 이런 것에 이렇게 회전축에다가 연구 자석을 서로 굵기가 두께가 틀린 연구 자석을 여러 개를 최대한 감아놓고 이렇게 운행에 지장만 없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거기다가 연통형으로 해서 서로 굵기가 틀린 고리선을 많이 감아놓고 거기서 전기를 생산합니다. 전력을 걸어주면 전기가 생산되고 이 금속 배터리에 충전이 되겠죠. 이런 기술 구조입니다. 굉장히 연료비도 적게 듭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전기 배터리는 전기차는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배터리 셀을 이렇게 수백 장을 겹쳐 배터리 셀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그렇죠. 그걸로 충전할 필요도 없어요. 충전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주 미니 나노 구조로도 이런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나노 구조로도 건축로만 만들 때 태양 전지파 이걸 태양 전지판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태양 전지파 빛 받는 쪽으로 해서 얇은 쪽이 들어간다고 태양 전지를 이렇게 전력을
걸어주면 태양 전주로 태양을 흡수하게 된다. 그 걸어줄 때 그 전선 구조는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이 돼야 됩니다. 그 전선이 부전선이 있어야지 전기가 걸릴 거 아니에요. 서로 굵기가 틀린 전선에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파동 방식이 돼야지. 이쪽 금속 배터리도 그렇게 그 배터리 만들어주면 파동식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속 배터리 자체가 대중소 틀리니까 파동식으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시면 이제 기술고지에 해당합니다. 그것도 이제 입자를 그렇죠. 그 전기선 구리선이 이렇게 두께가 대중서 틀린 식으로도 이런 배터리의 입자 크기를 전기선 굵기처럼 파동식으로 움직이게 해서 그렇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제 만들어 갖고 태양 전주를 사용하는 거죠. 이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반사파처럼 이렇게 수십 장 또는 돋보기 같은 거를 기둥을 세워가지고 수십 군데에서 빛을 이게 한 군데로 쏴줍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빛이 풍성한 상태에서 체형전지에서 전력을 걸어놓으면 빛으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제 기술 고지에 해당합니다. 전리층이 안에 있는 것이 파동적인 전기고 그것이 태양빛을 어떻게 해서 태양빛을 유도하는 온 우주 공간이 캄캄한데 왜 이런 별들에만 전리층 별들에 공통적으로 있는 것 전리층 태양빛을 유도하는 장치고 그것은 플라즈마 형태로 일종의 파동식의 전기가 흐르는구나. 그래서 파동식의 전기가 흐르도록 설계된 이 금속 배터리와 파동식의 전기가 흐르도록 설계된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이 전력을 걸어줬을 때 지하수에다가 물 한 바가지 파고주면 이렇게 쭉 올라오듯이 전력으로 유도를 해주는 거예요. 전리층의 원리에서 이것이 나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엉터리 아닙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 고지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데서도 이 기술이 나와서 제가 다 독창적인 것입니다. 하신다면 제 것도 도둑질한 거죠. 기술 도둑질로 기업을 이렇게 연명을 하시니까 참 좋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데서는 뭐 이렇게 수십 개의 제 기술을 갖다 쓰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저한테 저는 소송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소송하지 않습니다. 해봤자 소용없으니까 기도로 심판을 구하고 저한테 사가신 분이 싸게는 안 팝니다. 사가신 분이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획기적인 기술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미국과 영국은 무역 적자나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는 좀 힘들 것으로 보이고요. 날이 갈수록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 패권을 형성하셔서 그것을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도 뭐 소식이 없네요.